안녕하십니까. 정치인문학 김종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결국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을 보면은 단호한 문재인에 대한 반문재인의 깃발 아래 모두 뭉쳐야 한다. 이런 선언을 했고 그 메시지가 제법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 또 정의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요. 조금 서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로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선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시스템이나 또 정당에서 조금 지원을 하면은 조금 따듬으면은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순발력 있게 적응도 하는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된 후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X파일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발언을 보면은 검찰 출신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X파일을 본 적은 없다고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안에 실린 내용들을 제법 구체적으로 들었을 테고요. 그 정도는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3지대에서 일단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X파일을 또 조금 보면요. 김무성 본인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저러나 이 파일이 장성철에 의해서 지금 언론에 부각이 됐거든요. 김무성 전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냄새가 좀 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정치를 보면 이 상대에게 상당한 부담이나 짐을 지워놓고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 또 정당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꽃가마에 태워놓고 정권을 만일에 탈환을 하고 정권 교체가 되면은 그에 따르는 많은 이 자리들을 자기 밑에 그동안에 연관됐던 사람들을 갖다 앉히려고 하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수두룩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김무성 전 대표다.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처신을 정말 잘해야 된다. 여러 가지 흔들리고 자기의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덜쳐질까봐 두려울 정도 되면은 정치 입문도 안 해야 하는 거고요. 만일에 돌파하고 자기가 정정당당하다. 또 일부 문제가 뭐 장모나 부인이나 이런 문제들 좀 나오는 거는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법 집행은 법 집행대로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소신이나 또 자기의 어떤 시대 정신 또 대권에 도전하는 어떤 자세, 왜 윤석열이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을 잘 부각해서 현재의 어떤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저는 야권 단일화나 조직이든 또 자금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을 해서 단일화하는 거는 그는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흔들리고 또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소신이 흔들려서 일찍 정치적인 일정이 변경되는 그런 거는 저는 아니다. 그래서 견디낼 거는 견디내고 자기 길을 가야 한다. 정치적인 부담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요. 그걸 국민들이 또 한 가지 또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선을 넘어서야 다음 정치를 또 한번 어떻게 보면 큰 청소를 할 수 있고 완전히 색다른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이야기는 막 그 정도 하고 리서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본인이 진보 성향이냐 아니면 보수 성향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26.7%는 진보 성향이다.
그리고 26.3%는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20대 18세 이후에서 29세까지를 보면은 보수가 34.9% 그리고 진보가 21.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정권에 등도 돌리고 부동산 사태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반감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들이 본인이 보수다, 보수 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를 하나 보면은 한길 리서치와 쿠키 뉴스가 한 또 최근 조사를 보면요. 윤석열이 33.7%, 또 이재명이 24.5%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도 20대는 윤석열을 31.4% 대 이재명이 13.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0대는 28.9% 윤석열, 또 이재명은 28% 이렇게 해서 비슷합니다. 결국은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Z, MZ 세대들이 지금 국민의힘 또 보수 쪽, 또 윤석열 이런 쪽의 세대 교체를 포함해서 변화를 바라는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게 극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을 유심히 보면서 정책이든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서 90년대 이때는 우리가 지역 선거를 했지요. 전라도 또 경상도 해서. 그리고 2000년, 2010년도 지난 선거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민주화의 방침이 찍혔는데 이번 차기 선거는 제가 볼 때 새로움과 낡은 것, 또 어떻게 보면은 변화,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룡들, 국민의힘 안에서 잠룡들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 선언을 하면서 자신들도 본격적으로 대선 선거 레이스에 접어들었는데요. 저는 자칫 잘못하다가 자기들끼리 총질을 하면서 민심에 역행하는 그런 지금 상처를 입혀서 본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 가서 잘못하면은 또 정권 창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내부에서 생길 수 있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잠룡들이 사실 무슨 지금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외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최재형, 김동연 이 정도까지는 상황을 봐서 저는 그래도 새로운 인물도 인물이지만은 자격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난 선거 때 대선 때 총대를 메고 낙선은 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그나마 자격이 있다. 그 외에는 사실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째째하게 두뇌만 들고 기회를 보면서 지금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 또 윤석열이 어떻게든지 잡아지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 또 논평 그냥 이 이슈에 조금 하고 하는 거를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이 큰 자리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사람,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지금 정치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들 자중하고 정권 교체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대로 반문재인 하나라도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뜻이 같으면은 그 깃발 아래 모여야 된다.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 몇 개 있고 엑스파일도 나왔는데요. 그럼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8.15 광복절에 나올 가능성이 저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시사 저널에서 최근에 조사한 거 보면요. 국민 여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반수가 좀 안 넘고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해라는 여론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문재인이 결단을 안 한다. 이건 호남에서 좀 상당수가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렇지. 전국적인 여론을 보면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또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더 미워하겠습니까? 김무성을 더 미워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을 더 미워하겠습니까? 윤석열을 더 미워하겠습니까? 보수 진영 중에서는 윤석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그 장본인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윤석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저는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걸로 봅니다. 만일에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진면목이나 이 사안을 자세히 알았더라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전에 여러 가지 자천이 된다라든지 이런 일도 없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 있는 참모들이 더 잘못해서 그렇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시대 정신에 못지않게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정권 5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하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임자가 윤석열 총장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의 조국 사태나 또 추미애와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 또 검찰 조직을 끌고 가는 그러한 어떤 배짱이나 이런 소신이나 이런 걸 볼 때 시대 정신 그라운드만 공평하게 해주면은 지금 국민들은요 그리고 젊은 MZ 세대들은 불평등은 자기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태어났든 어쨌든 머리가 나쁘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자기가 감내하는데 불공정은 이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경제 10위권 정도의 나라로서 이 정도의 도덕성이나 이런 불공정 갖고 되겠나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도 사실상 바뀌어야 된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당이든 또 정치 제도든 국회든 국회 사무처까지 한번 텅텅 비우고 바꾸어야 한다.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차기 대선에 지금 국민들은 분별력 있게 처신하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그런 어떤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만일에 야권에서 지금 개헌에 동조해서 문재인은 자기의 퇴임 이후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개헌을 시도하는 작업이 물밑에서 정치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만일에 야권에서 이 개헌에 동조하는 정치인은 일제시대 이완용보다 더 매국노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87년 헌법체제가 좀 바뀌어야 하지만은 그거는 다음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차기 정권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 야합에 움직이는 정치 세력들은 전부 다 매국노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민심에 거르는 판단 정치권의 잠룡들 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최재형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강골이고 선비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대중성이 없고 그동안의 정치적인 스킨십이 국민들과 윤석열 전 총장보다도 아주 일천한데요. 이 부분을 새로 띄워서 야권의 후보가 되도록 하는데 지금 뒤에 그럴 만한 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보고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는지 보고 판단할 일이다. 그리고 흔드는 거는 막아야 한다.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전 총장이나 다 잘못하면은 이 정치 상황이나 국민 민심을 약간이라도 오판하고 사자가 끼어드는 순간 정당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훅 간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